네, 안녕하세요. 차터 선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52분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자, 요 영상이 아마 내일 새벽에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금요일 7시에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영상 또 마무리해 찍고 있으니까 밤늦게 영상 찍는 만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토요일 새벽에 올라갈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볼룸 에너지의 실적 발표죠.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에너지 기업으로 조금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에 앞서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우리는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에 대한 부분들,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들, 풍력에 대한 부분들, 그 SMR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로 우리가 분류하시면 되고, 사실 이 블룸 에너지와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1월 달부터 두산이 올라왔던 것처럼 상승 탄력을 보면은 굉장히 블룸 에너지와 유사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점 부분도 비슷하고요. 근데 지금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해 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두산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했나요? 두산은 지금 구간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이 블룸에너지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단기적인 이제 이벤트로 인해서 단기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반도체의 수급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좀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 하나, 반도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섹터의 순환매가 돌 것이고, 전력 섹터 중에 이제 원전 중에 이제 대장인 두산 에너피티가 이제 불을 뿜을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 상승 탄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시점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세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25%라는 이게 계속해서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관세 부분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협상 카드로 쓰이는 게 또 원전이란 말입니다. 원전. 미국은 지금 또 전력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한테 원전 협력에 대한 부분을 요청한 상황이고, 조선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 어떤 거를 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웨스팅하우스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한전 기술이나 한전 산업에 대한 뭐 APR 1400 요 부분들,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건설, 뭐 현대건설 말씀드렸죠. DLNC나 뭐 건설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SMR에 대한 부분들. 근데 SMR에 대한 것도 저는 그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SMR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 요런 거를 조금 많이 요청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SMR 기업도 많을 거냐, 미국을 제외한 다른 SMR 기업들 많을 텐데 그 기업들한테 기자재를 먼저 공급하는 것보다는 누가? 미국 쪽에 먼저 공급을 해달라라는 이러한 협상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죠. 뇌피셜인데 일단 SMR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뭘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보자라고 하면 지금 두산보다는 SMR보다는 변압기가 먼저 아닌가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다. 변압기가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일단 변압기는 주가들이 어떻게 올라가죠? 천천히 우상향합니다. 계속해서 실적에 찍히는 걸 보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트를 뭐 보여드리면, 변압기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만원부터 거의 100만원까지 10배가 간 거죠. 천천히 쭉 해서 2년 동안 10배가 갔는데,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년 동안 주가가 6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 각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얘는 천천히 쭉 올라가는 거고 실적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변압기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SMR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러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압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압축. 이 3년에 대한 상승을 어떻게 1년으로 압축해서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게 보다 SMR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력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퍼뜨려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이것을 기간을 압축해서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SMR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건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적이 다음 분기에 찍히면서 실적이 우상하면서 오르는 건데 SMR은 지금 실적이 우상하면서 오를 게 아닌 앞으로 3, 4년 후에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찍히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떠한 상승이 좀 나와주겠냐라고 했을 때 찔끔찔끔한 상승보다는 화끈한 상승, 화끈하게 진짜 1, 2주 안에 50%, 100% 올라가는 이러한 정말 미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두산 꽂히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런 상승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현대차처럼 현대차가 지금 저점을 굳이 따진다라고 했을 땐 여기겠죠. 요 구간 27만 원. 얘가 여기서부터 잘 보면 출발한 걸 보면은 27만 원부터 쭉 올라가서 어디 갔어요? 59만 원 갔잖아요. 그럼 얘가 2배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는 거예요. 2배 가는 시간 얼마 걸렸냐? 12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딱 한 달 걸렸습니다. 그죠? 2배 가는데 한 달 걸렸어. 한 달. 한 달 걸렸다. 그럼 이런 상승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못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못 나오겠냐?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은 실적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자, 얘가 지금 시총이 이제 100조가 넘어가는 구간들이 여기였거든요. 50만 원대. 그럼 25만 원대는 거의 50조였겠죠. 50조. 50조였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총을 100조를 찍었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면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서 2배가 올랐냐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실적이 좋아서 2배가 순간적으로 올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죠. 실적이 좋아서 2배가 올랐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렇게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산이 지금 57조잖아요. 두산이 여기 순간적으로 2배가 빡 올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와 두산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고, 두산 같은 경우도 사실 SMR에 대한 뭐 공급 계약이나 앞으로 추가적인 SMR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남아있죠.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SMR이 매출까지 찍히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에 대한 매출이 찍히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저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은 여기서 두산이 2배 가는 거랑 현대차가 지금 자리에서 50만원 자리에서 100만원, 150만원 가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두산은 현재 구간 15,000원대부터 기대감만으로 6배가 올랐죠. 6배가 올랐습니다. 그죠? 기대감만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진짜로 20만원을 간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 20만원, 18만원 간다고 치자고. 이렇게 18만원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15,000원부터 올라갔다고 따지면 12배가 오른 거거든요. 12배. 12배. 근데 실적에 대한 폭발이 12배가 일어났냐? 그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당겨온 거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폭발하겠지만 이 실적이 당겨서 들어온 데까지 시간에 대한 괴리가 생길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과한 오버슈팅은 뭐다? 저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과한 오버슈팅은 뭐다? 매도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인지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구간은 우리가 버티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자라는 거 계속적으로 전달 드리니까, 저도 사실 다른 말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내용들을 전달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지금 구간에서 크게 뭐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하루하루 주가의 변동성은 심해지고 있고 크게 뭐 딱히 볼 건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계속 찍어드리고요. 저도 주말에는 조금 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아서 토요일에 좀 새벽에 영상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계속적으로 주가 올라갔을 때도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까지도 꼭 확인하셔서 같이 매도 타이밍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전달 드릴게요.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딱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꼭 많이 내셨으면 좋겠는데 수익을 내려면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고 괴롭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지 진짜로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욕심이 진짜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해서 진짜 막 15만원 갔을 때 우리가 좀 이제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이제 익절 좀 합시다 수익을 챙깁시다 라고 했을 때 수익 챙기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왜냐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저를 믿고 같이 가시겠지만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은데 얘 분석이 조금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제 간다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좀 매도하라고 하니까 얘 좀 이상한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5년 4년 봤을 땐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저는 현재 구간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의견 전달 드리고요.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번 급등 나온다 매도하지 않겠죠.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할 거니까 그 부분들 참고를 좀 잘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뭐 별로 큰 내용도 없는데 뭐 영상을 찍어 드려서 뭐 정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이제 계속적으로 두산을 끌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두산을 잘 익절해서 지금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 현대차 우리가 모아갈 준비를 해보자 라고 전달을 드렸던 만큼 항상 관심 종목에 잘 체크해서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대차 관심 종목에 또 넣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이것 꼭 말씀드리려고요. 이 자동차 부품주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주 제가 요거 이번 주까지만 딱 드리고 이제 안 드릴 거예요. 왜? 저도 이제 매집을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산한테 죄송해요. 우리가 다음 섹터 그러니까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15,000원부터 끌고 왔고 이게 15만원 간다고 하면 10배잖아요. 그럼 슬슬 이제 분할 익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찾아야 되는데 일단 저는 빵이 큰 애들을 봤을 때 현대차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증시 상승 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못 갔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2010년 대비해서 주가가 이제 한 3배 정도? 이제 2010년 대비? 이제 3배 정도? 주가가 오른 거고 뭐 고점 구간으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상승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단기적으로 현대차가 10% 오를 때 현대차랑 엮어서 30% 40% 올라간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 기업들을 좀 찾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예컨대 항상 말씀드리는 계양전기 이런 친구들 10배 올라간 요런 친구들 그리고 모베스전자 다 시총을 보면 원래 얘가 얼마였습니까? 10배 올라가기 전에 얼마였어요? 지금 4천억에다 400억에 400억 정확히 따지면은 곱하기 하면은 400 맞네요. 400억짜리가 10배 순식간에 갔고요. 모베스전자도 마찬가지죠. 모베스전자도 따지고 보면은 자 3,700원에 지금 이거니까 1,000원에 했을 때 700억 모비스도 800억이었네요. 그러니까 시총이 1,000억 아래인 부품주 있잖아요. 시총이 1,000억 아래인 부품주 이런 종목들에서 이렇게 6배 7배 상승들이 나올 거니까 자동차 부품주 왜 말씀드리는지 기억하시죠? 얘네들이 로봇 부품을 이제 개발합니다. 자동차 부품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엮여서 많이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총이 1,000억에서 2,000억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컨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슬슬 많이 나올 거예요. 2차원지 상승 때처럼.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냐면 그동안 거의 10년이요. 5년, 10년 동안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은 진짜 좋았어요. 실적은 좋았고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도 확대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성장성이 없어요. 사실상 자동차 부품주를 한다라고 해도 현대차에만 공급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증설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이 따라가지만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봇 부품이라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면서 추가적인 매출과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주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부품주 히든 종목 준비했는데 딱 이번 주까지만 드리고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품주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 잘 대응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다음 주, 오늘 일단 실적 발표가 안 나왔는데, 나왔나요? 안 나왔죠. 결산 실적 공시 예고 12월 11일이네요. 12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그죠?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나왔을 때 혹시나 모를 변동성이 하방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매수 타이밍 가져가야 된다. 실적이 안 좋으면 사야 돼요. 안 좋으면. 왜? 실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반드시 출발 전에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내려왔을 때 타점 잡을 거고 올라갔을 때 매수 타점 잡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매수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두산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대응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주까지 전달 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